시민단체에서 여러 이제 그 매번 선거 때마다 이 후보는 되지 않는다, 절대 되지 않는다라는 측면에서 낙선 후보를 선정하고 했었습니다. 역시 이번에도 전국의 시민단체들이 모여서 낙선 후보를 선정했는데요. 그 자료를 보니까 인천에서 낙선 후보가 한 8명 정도 이렇게 있던 것 같은데요. 어떻게 됐습니까, 이성호 팀장님? 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처음에는 이제 인천에서만 이제 시민사회에서 두 사람을 먼저 1차 낙선 대상자로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황우여 그 교육부 장관을 했던 황우여 의원과 막말파동으로 했던 윤상현 의원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처음에 기준은 인천의 그 해경본부 우리 두 분 다 실세라고 하는 분들이 이거에 거의 그 이학재 의원까지 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해경본부가 인천을 떠나게 됐을 때 여기에 대한 힘들을 실어주기로 했던 분들이 영향력을 못 발휘하게 되면서 낙선 대상자가 됐던 거였고요. 그다음에 총선에서 8명으로 낙선 대상자를 선정해 됐습니다. 그때는 아까 황우여 의원, 윤상현 의원, 이학재 의원까지 거기에다가 문대성 의원, 그다음에 조전혁 의원, 그다음에 민주당에서는 윤종기 후보와 김현정 후보, 그다음에 그 국민의당에서는 한강원 후보까지 8명을 했는데 아마 경선에서 아마 김현정 후보 먼저 네, 떨어졌죠. 그래서 네. 7명 이렇게 현재 돼 있는데 요거에서 좀 봤으면 하는 게 어떤 기준으로 낙선 대상자를 선정했나 했을 때 첫 번째로는 이제 민주주의 파괴와 인권 침해 또는 종북몰이로 했던 경력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 이 낙선 대상자를 잡았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막팔 파문. 이번에 윤상현 의원 아주 세게 음주 전화 또는 취중 전화로 인해서 크게 했던 게 아마 작용했다 이렇게 판단하고요. 그다음에 탈핵 문제나 환경 파괴 문제, 그다음에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에 대한 방해 요소라든지 망언을 했다. 그다음에 허위 사실 유포 이러한 5가지 정도로 전국적인 데서 했는데 인천에 한 8명이나 이게 포함되는 일이 생겼었습니다. 네, 하여튼 8명 중에 이제 하여튼 그 한 분은 지금 낙천이 됐고 7명인데 제가 자세히 이렇게 보니까요. 그 연수구 쪽에 지금 두 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연수구 을에 윤종기 그 후보하고 한강원 후보. 근데 제가 알기로 아까 처음에 그 연수구 쪽에 그 보니까 그 후보가 어떻게 됩니까? 그때 저기 한강원, 윤종기 그리고 김상하 후보, 민경우 후보. 그 지금 낙선 후보를 지금 보니까요. 좀 특이한 사항이 연수구 을 쪽 후보가 지금 2명이나 지금 껴 있습니다. 지금 연수구 을에서 지금 출마 등록을 하신 윤종기 더불어민주당 후보하고 한강원 국민의당 후보입니다. 그래서 이 시민사회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울 것 같은 게 두 분의 야당이 다 낙선 후보로 지금 되어 있고 그러면 남으신 분이 새누리당 민경우 후보뿐이 없어서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그럼 민경우 후보를 찍어야 되나요? 굉장히 그 난감했던 그 시민사회에서도 그 시민단체들과 교류하는 가운데 많이 어려움이 있었던 곳이라고 생각을 갖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새누리의 독주를 막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하긴 했는데 아직도 내부에서 상당히 좀 논란이 많았고 아마 그 사항은 아마 여러분들 이렇게 일반 분들이 좀 모를 수도 있을지 모르는데 인천 경찰청장 출신 아닙니까? 1년 전에 네. 윤종기 후보가 그게 아마 이제 제주도 강정마을과 밀양 이런 걸 할 때 경비대 출신입니다. 경비대. 그래서 윤종기 후보가 그 환경 문제라든지 아니면 제주도에서 강정마을 이런 걸 할 때 그 시위대를 좀 굉장히 포괄적으로 막았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하고 있는데 그 아직도 그 낙선 대상자고 아마 그 이후에 시민 사회단체에서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상응한 대응들을 하지 않겠나 보고 한강원 의원 아마 그동안 이제 소문들 들었겠지만 거기에도 아마 그 윤종기 후보랑 같이 낙선 대상자로 아마 시민사회에서 할 수 있는 노력들은 하게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기 후보는 논문 표절 의혹도 있죠. 네, 저도 이렇게 들었습니다. 예.
낙천 대상자를 상대로 그 낙천 대상자다라고 선정한 시민사회가 이 야권연대 후보로 인정을 해서 결국은 그 야권연대 후보가 되는 이 부분에 참여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 좀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과연 그 다음 주제 사실은 좀 있긴 한데요. 네네네. 이번 야권 연대가 갖고 있는 그 아주 맹점 또 한계 이거를 지금 여실히 좀 드러낸 대표적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여튼 뭐 따끔한 하여튼 지적이신데요. 네, 그 연수구 의뢰는 우리 정의당의 김상아 변호사가 윤종기 후보랑 경선을 치렀죠. 그런데 이제 경선 방식이 당명을 넣고 그다음에 집전화 중심으로 전화를 해서 아깝게 석패를 했습니다. 우리 김상아 변호사는 지역에서 인권 변호사이고 꾸준히 지역의 시민운동과 노동운동에 관여하면서 약자들의 편을 들었는데 그 아무래도 당 지지율이 이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 후보 중에 누가 좋으냐라고 물어봤을 경우에 아무래도 약점이고 또 휴대전화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정확한 민심의 반영인지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서 지금 이렇게 결과적으로 그러나 경선을 했으니 승복을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 윤종기 후보가 지금 도대체 어디까지 가야 될지가 우리 시민사회의 곤혹스러운 문제이기도 한데 좀 더 지혜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근데 또 한편에 있는 한공원 후보도 또한 낙선 대상이라고 하니 참 각 당들에서 후보를 공천할 때 우리 시민의 눈높이에서 정확하게 보고 하지 못한 것이 결국 이런 참담한 결과까지 오지 않을까. 실제로 지금 보면 이따 판세에서 나오겠습니다만 민경호 후보가 압도적으로 지금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는 인천 출신이긴 하지만 민경호 후보는 뭐 지역에서 거의 기여한 바도 없고 살아온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 민주당과 국민의당에서 공천을 잘못하는 바람에 어부지리로 그냥 가져가게 되는 그 민경호 후보도 낙천 대상자인가요? 아닙니까? 아직까지 시민사회단체에서 뭐 이렇게 아니죠. 되어 있는 건 안 돼 있는 아니죠. 그러나 공소가 우리 돼 또 있는 건 박근혜 아닙니다. 대통령의 대변인으로서 아주 충실한 그 역할을 하셨던 분인데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그냥 쉽게 황우여 의원께서 오랫동안 5선까지 하고 이제 자리를 비워서 우리 야권에 한번 도전해 볼 만한 지역인데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네. 하여튼 뭐 새누리당 후보라고 해서 또 무조건 다 낙선 대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예, 예. 하여간 이번 그 시민사회에서 낙선 후보를 보면서 지금처럼 이런 또 야권 연대가 이루어지는 어떤 하나의 또 이런 맹점이 또 하나 드러난 것이 또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좀 그런 얘기를 좀 묻고 싶습니다. 이 진짜 정당에서 공천을 잘해야 되는데, 그렇죠? 언급하신 대로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공천을 잘해야 되는데 이번 20대 총선처럼 공천 전쟁이 심하게 벌어진 때도 없지 않는가. 특히 뭐 야당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당이나 뭐 어디나 마찬가지 하겠지만 특별히 이 새누리당의 공천 전쟁은 시민의 눈높이는 뭐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닌 것 같고요. 박근혜 대통령과 가깝냐 가깝지 않냐의 기준으로 공천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공천이 된 사람이 그러면은 당선된 다음에 누구를 따르겠습니까? 그런 측면을 본다 하더라도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데 하여튼 이번에 이 시민사회에서의 낙선 대상도 보면서도 어떻게 이 각 정당에서 그런 후보를 공천을 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까? 어떻게 좀 아시는가요? 어떻게 뭐 지금 뭐 정의당이나 더불어민주당이나 그 국민의당에서 공천 방식이 뭐 어떤 가정이 좀 아시는 분이 계신가요? 잘 모르시는 분. 여기 다 그러니까 전 강병수 전 의원은 정의당이시긴 하나 이 아닙니다. 정의당이 저는 약간 저 좀 아직 정의당인데 저희는 이제 당원들이 직접 투표를 통해서 출마자들을 선정하는 그런 절차를 이번에도 갖고 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투표를 저희는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약 56명의 후보가 나왔는데 저희 비례대표 포함해서 모든 그 후보자들은 각 자기 지역위원회 당원들이 찬반 투표를 통해서 된 거고 아직 경선은 없으니까 그것이 꼭 100% 맞는 것인지 모르지만 저희는 최소한 절차적 민주주의는 충실히 지키고 있죠. 이번에 예. 사실은 새누리당도 그렇고
그 더불어민주당도 아래로부터의 공천, 그래서 그것이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천을 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인천에서 보면 단수 공천되고 경선에서 배제된 지역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단수 공천하고 경선을 한 지역의 도대체 기준이 뭔지에 대해서 사실은 국민들이 헷갈려하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바로 정치의 불신이 오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우리 민주당 출신 이한구 의원이 보실 때는 어땠습니까? 시민들이 보는 그대로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이거는 뭐 새누리당만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당도 그렇고 정의당도 또 마찬가지였다고 생각합니다. 정의당을 옹호하셨지만 많은 시민들이 정의당 후보들이 진짜 끝까지 완주하고 그렇게 심판을 뭐 선택을 받기 위해서 나왔다고 생각한 시민들이 저는 많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제는 앞으로는 이제는 당의 그런 어떤 대표 주자로서 이제는 시민들에게 진실되게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마 뭐 각 당마다 또 약간의 호불호가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봤을 때도 기본적으로 이제 뭐 상향식 공천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당원들이나 시민들의 어떤 투표나 여론조사를 통해서 후보를 선점하는 거.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보통 현직 내지는 열심히 과거에 해왔던 사람들한테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을 이렇게 하다 보니 아마 그러다 보니까 뭐 전략 공천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방식도 또 이제 또 같이 하는 것 같은데, 하여간 어찌 되었거나 이번에 인천 지역의 후보 각 정당에서 후보자의 공천 과정을 본다 하더라도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은 그 후보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쉽게 그 본인의 의사를 이렇게 수렴을 해서 했던 강이 있다고 하지만, 새누리당이나 뭐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도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이런 내용은 한 번쯤 다시 한번 우리가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공천을 하겠다는 차원에서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하여간 인천에 지금 낙선 후보로 되어 있는 사람 아까 지금 다 소개시켜 줬는데요. 뭐 낙선 후보가 될 수 있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뭐 윤상현 의원은 뭐 단순히 막말로만 이렇게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인천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이해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던 측면이 계속적으로 작용된 것 같고, 황호여 의원 같은 경우도 국정화 교과서를 결과론적으로는 주도했던 주무장관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매주 지금 부평역하고 동암역에서 지금 관련해서 지금 서명운동을 지금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위안부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진짜 굉장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그랬고, 문대성 의원도 따지면은 인천이 고향이라긴 하나 뭐 여러 가지 그 뭐 논문 표절뿐만이 아니고 불출마 선언하고 다시 또 오고 참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학재 의원도 서구청장 시절에 SK 석유화학이죠. 거기에 어떤 증설 인허가 문제에 또 참여했던 이런 문제가 또 있었던 거고요. 뭐 아까 조전혁 의원은 아까 뭐 이게 뭐 다 말씀드렸고, 또 윤종기 그 아까 계속 언급드렸지만 후보 같은 경우는 단순히 이제 그 당시에 강정마을에 경찰 어떤 진압 책임자라는 측면을 저는 이렇게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 당시에 자신의 직업의 직분에 충실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시민을 대변해야 될 국회의원 후보로서는 과연 적절한 건가에 대해서는 시민사회에서 봤을 때는 적절치 않다라는 측면에서 바라본 것이지, 그분의 어떤 직업에 대한 어떤 혐오를 한다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니라고 좀 봐지는데, 뭐 어떻게 이번에 8명의 낙선 후보 이렇게 좀 보시면서 뭐 어떻게 좀 추가로 좀 더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직분에 충실했던 것과 그것이 결과적으로 공당의 공천을 받아서 시민의 대표가 돼서 국민의 이익을 대표해야 되는 국회의원직에 출마한다라고 하는 문제는 좀 다른 문제일 수 있습니다. 적어도 민주정당을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 같은 곳에서 민주, 평화, 자유라고 하는 기본적 국민의 가치와 다르게 살아온 사람을 우리 당의 그 후보로서 공천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정당이 지향하는 바와 그 공천이라고 하는 인물의 그 발탁 과정에 있어서 서로 모순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 정치권 전체가 함께 돌아봐야 될 문제이고요. 저는 한 가지 또 이 지금 8명엔 들어가 있지 않지만 제가 3월 중순에 한번 그 논평을 내서 프레시안에 보도가 된 적이 있는데, 지금 중동 강화 옹진 지역에 새누리당 후보가 된 배준영 후보의 경우에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세월호 참사 이제 2년이 다 돼 가는데 그때 기억하실 겁니다. 그 고박이
이라고 그 화물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잘 묶어야 되는데 그게 잘 묶지 못해 가지고 사고의 하나의 큰 원인이 됐던 우련통운의 부회장입니다. 우련통운의 아버지, 그러니까 그 원래 70년대부터 이거를 만드신 분이 바로 배준영 후보의 아버님이고 현재 주식의 91%를 가지고 있고 네. 세월호 참사가 났을 때도 이 배준영 씨는 그 법인 등기사는 아니었습니다만 우련통운의 부회장이었습니다. 예. 그걸로 인천 항만물류협회장이 됐고 그것이 이번에 출마해서 경선에서 이기게 된 데도 큰 원인 중에 하나인데 이분도 자기 업무에 충실했는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세월호 그 309명의 그 꽃다운 그 인생들이 그 참사를 당했을 때 도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내지는 경영적으로 분명한 책임의 지위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 새누리당에서 공천을 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 시민사회에서도 이런 분에 대해서 낙선 대상자로 올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대단히 유감스럽고 좀 그 논평을 냈는데 이제 경선 과정이라고 해서 프레시안에서 뒤늦게 3월 그 경선이 확정된 다음에 기사가 나와서 별로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만 대단히 이런 문제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세월호 지금 이제 곧 4월에 또 와서 또 이제 관련된 또 행사가 또 준비되어 있고 또 그런 상황을 봤을 때는 참 그런 지적은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지적이라고 보이고요. 저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중동 옹진군의 무소속으로 출마하신 안상수 후보 같은 경우도 인천의 어떤 이런 재정 위기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후보 아니겠습니까? 안상수 후보는요?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낙천 대상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그 시민사회 입장에서는 좀 더 지금 기준들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의 어떤 명백한 위법 불법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시민사회는 최소한 특히 선출직 출신들은 그 선출직 동안 그 역할을 하면서 우리 인천 시민을 위한 여러 가지 행정행위 또는 정치행위를 통해서 시민에게 피해를 줬다든가 아니면 그 당사자 또는 그 핵심적으로 함께 행정이나 정치를 이끌어갔던 주변 측근들 이런 부분들이 끊임없이 비리나 구설수에 올랐다라고 한다면은 앞으로 이런 부분들 당연히 낙선 대상이 되죠. 그렇습니다. 정치를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과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기준 이런 걸 갖고 이렇게 선정했는가에 대해서 앞으로는 좀 이번 기회로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여튼 그 뭐 시민사회에서 지금 이번에 그까지 나왔던 낙선 후보에 대해서 일단 좀 언급을 좀 봤는데요. 뭐 그거와 무관한다 하더라도 지금 13개 지역구에 대해서 이렇게 쭉 본다 하더라도 후보들 몇 면을 보면 과연 이분이 언제 인천에서 이렇게 활동하셨던 분이었는가라고 의아해하신 분들 굉장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 갑자기 선거 때만 나타난 거 아니냐. 항상 이제 그런 후보들이 계속 많아가지고 선거 끝나고 나면 선거에 떨어지면 또 그냥 사라져 버리는 뭐 그건 어찌 보면 여당이나 야당이나 상관없이 벌어졌던 일 중에 하나가 그거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따가 좀 볼 때는 좀 하나씩 좀 그런 후보들은 없는지 그리고 과연 또 우리가 지역에서 봤었을 때 진짜 이런 분은 굉장히 열심히 하셨던 분이었다. 뭐 여야를 떠나서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한 번씩 좀 언급을 해주시면 좀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시민분들이 그래 좀 그런 부분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좀 더 접근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 뭐 이양구 의원하고 제가 4년 인천시의원을 해보면서 여러 가지 지역의 그 중앙 정부로부터 불편부당한 처우를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기억하고 있고 여전히 돈을 내고 있는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문제라든가 이번에 해운 항만청 이전 문제라든가 또 수도권 매립지에서 서울, 경기, 인천의 그 쓰레기를 우리 인천으로 다 내면서도 인천이 적당한 대우를 받고 있지 못한다든가 그럼 아주 한 10가지 대표적인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 시의원의 힘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중앙정부에서 법과 제도를 가지고 견제하고 우리 300만 인천 시민들의 삶을 더 지켜주고 또 융성하게 해줘야 되는 그런 책무가 있는데 뭐 5번 국회의원이 한 분이나 뭐 똑같은 행위를 할 바에는 차이가 찍어줄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부산에 갔다가 갑자기 인천에 온다든가 뭐 50년 동안 인천 아니 초중고등학교만 나왔지 그
결혼해서 살면서 한 번도 오지 않았던 사람이 이제 와가지고 나 인천 출신이네 하고 와가지고 인천의 시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정말로 우리 인천 시민을 무시하는 행태라고 보여집니다. 여기 그 낙선 운동 대상으로 뽑히지는 않았지만 우리 현명한 인천 시민이라면 하나는 건강한 어떤 민주적 의식을 가지고 국가 발전을 위해서 일하실 자격과 또 하나는 인천 시민의 삶을 정말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인천을 사랑하는 사람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정말 간절합니다. 네, 하여간 참 여러 그 후보들을 면면을 보면 지금 지적하신 대로 어떤 그런 것과 더불어서 또 하나는 또 이게 지역구가 이렇게 좀 바뀌면서 분명히 뭐 이 국회의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무슨 치의원이나 구의원을 뽑는 건 아니기 때문에 국가의 어떤 여러 가지 행정과 국가의 어떤 전략과 전술을 어떻게 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긴 않긴 했지만 또 이렇게 보면은 또 지역구가 이렇게 좀 바뀌어가면서 또 이렇게 또 출마하신 분들도 꽤 되시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또 보자면은 지금 우리가 좀 후보에 등록한 분들만 쭉 봤는데요. 등록한 분 중에도 이제 소수 정당이 있습니다. 그 남동갑의 임동수 후보 같은 경우가 이제 처음 소수 정당이고요. 그리고 또 노동당도 있고 녹색당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번 인천에 보니까 노동당하고 녹색당 후보는 없는 거죠? 네, 아무도 등록을 안 했습니다. 특히 이제 노동당은 저희가 작년에 저희 정의당이랑 그 중에 상당수가 탈당을 하면서 진보 결집을 이루어내는 바람에 아마 노동당에 남아 있는 분들이 아마 총선에 움직일 동력을 좀 많이 상실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녹색당도 뭐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을 했지만 아무래도 이번에는 비례대표 중심의 선거 전략을 짠 걸로 제가 봤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도 좀 나와서 도전하고 우리 시민의 선택을 받아볼 필요는 있는데 아쉽게 됐죠. 예. 그러면 이번에 시민사회를 대표해서 뭐 이렇게 뭐 무소속으로 나온 사람도 없죠? 어떻습니까, 이성도 팀장님? 예, 준비가 안 됐었죠. 그 시민사회에서는 아마 현재 뭐 야권 단일 문제라든지 시민의 정치 세력과 그리고 그 동안에는 너무 정치의 직접적 개입보다는 뭐 측면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감시 운동 이런 것들이 현재 중점이었고 아마 이후에는 보다 그 좀 시민이 그냥 관람자로 아니면 이렇게 방청자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다 시민의힘을 새로 하게 되면서 논의를 모았던 건 다음부터는 좀 더 시민의 힘을 좀 대변할 수 있는 준비를 하자. 그리고 시민 후보들을 좀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아마 의견들을 모아나가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을 갖습니다. 다음에 그러면 지방 자치단체 선거 때는 좀 인천 시민의 힘이 우리 좀 더 시민 후보도 많이 낼 생각이신가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제 다음 그 총 대선 이후 아마 지방 선거에는 아마 연수삼아 또는 아니면 그 준비되어져 있는 분들을 좀 더 정당과 좀 차별화돼서 준비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간 뭐 지금까지 언급해 주셨던 각각의 후보, 지역에 대한 후보를 보면 진짜 과연 이 후보들이 인천을 위해서, 인천의 어떤 여러 가지 그런 걸 위해서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기대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보니 참 이렇게 또 만만치 않은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